QGIS로 유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유형 분석을 하려면 DEM0가 필요한데요. DEM0 같은 경우에는 국토지리 전국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DEM 자료를 만드는 방법은 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개 DEM이라고 하는 90m 해상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수치지도에 있는 수치지형도를 다운받아서 이를 보관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치지형도를 보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유형 분석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지역은 밀양시 밑에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해당 지역이 이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요 산지가 나오면서 해당 지역이 나오게끔 자르면 될 것 같습니다. 검색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통합 검색의 간편 검색 부분에서 영역을 지정해주는 방법입니다. 산지를 끼면서 동시에 이렇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옆에 수치지도가 뜨고요. 그 옆에 수치지형도 버전2가 뜹니다. 여기서 2015년 버전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이 이렇게 도엽이 되는데요. 보면 위에는 아마 필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위에 부분은 제외를 하고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총 6도엽이 만들어집니다.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고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받은 자료가 여기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빈 공간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폴더 이름 정해주고요. 일일이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는 메타데이터인데 저희가 메타데이터가 보시면 1대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촬영연도 있고요. 조선연도랑 촬영연도 있습니다. 사실 뭐 중요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압축을 풀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압축을 풀어줬고요.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있는데 QGIS에서 불러올 파일은 shape 파일, shp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고요. 이 중에서도 등고성 같은 경우에는 F001000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 바로 이거고요. 한번 QGIS로 불러오겠습니다. 사실 쉽게 찾는 방법은 하나 더 있는 게 보통 저 파일이 크기가 가장 크기 때문에 보시면 두 번째로 위에 바로 이 파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dbf 같은 경우에는 파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shape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를 가져오는 파일인데 일반적으로 shape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dbf 파일 등을 한 번에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속성 테이블을 여서 보시면 등고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값이 바로 그 등고선의 고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잘 불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오실 때는 그냥 드래그만 하셔도 됩니다. 이제 등고선 데이터를 다 불러왔습니다. 이 상태로는 분석하기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병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큐자에서 처음 까시면 이 패널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 패널을 보는 방법은 보기에 패널, 공간 처리 툴박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병합이라고 치시면 벡터 레이어 병합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요 벡터 데이터들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보시면 밑에 대상 좌표계라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어떤 좌표계를 선택할 건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속성 들어가셔서 좌표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등고선의 좌표계가 5187, 즉 동해안 벨트의 2010년 좌표계인데요. 미터 좌표계인데요. 이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하시는 방법은 좌표계 선택 누르셔서 5187이라고 나와 있는 걸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누르시고 사전 정의 좌표계 들어가셔서 5187 검색하시면 5187 뜨게 됩니다. 이러면 5187 선택이 됐고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병합이 됐고 남은 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보내는 방법은, 지금 병합된 산출물 상태는 저장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저장하려면 내보내야 되는데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내보내기 누르시면 피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네, 그 다음 파일 이름 뭐 아무거나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엘리베이션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고 쉐입 뭐 여러 가지 포맷이 있는데 S3 쉐이프 파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좌표계 5187이신 거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내보냈습니다. 이제 저장이 된 거고요. 다음으로 이거 가지고 DM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M을 만드는 방법은 보관을 하면 되는데요.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QGIS에서는 바로 IDW 보관법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거리에 따라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값과 좀 더 다른 값이 가져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 엘리베이션 됐고 보관 속성값의 등고 수치 하신 다음에 플러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등고선이기 때문에 유형이 포인트가 아니라 구조선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범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DM이 얼만큼이 될지에 대한 부분인데, 등고선 요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범위에 누르시고 여기 조그만 세모 누르시고 레이어로부터 선택, 엘리베이션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크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20m 픽셀 크기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20 누르시면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IDW 보관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잠시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DM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DM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내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뭐
DM 이렇게 저장하고 좌표기 5187 확인하시고 GOTIF인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GOTIF는 레스터 자료형, 이런 셀을 가진 형태의 자료의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이제 유적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처리 툴박스에 이제 워터쉐드 검색하시면 이 글래스에 워터쉐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고 여기 고도에는 DM 자료 넣으시면 되고요. 쭉 넘기시고 요 분지의 최소 크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설명드리면 유역 하나의 개별 유역의 최소 크기를 결정하는 것인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한 1헥타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0제곱미터 할 거고요. 그다음에 쭉쭉쭉 내리시고 여기 밑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 없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하시면 되고요. 저는 하천 선분이랑 집수구역 분지를 위한 라벨, 그다음 배수 방향, 그리고 유출된 셀수, 이것만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누르시면 알아서 실행이 됩니다. 네, 실행이 됐고요. 한번 파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하천 선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하천 선분이 아주 조금 요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 하천 선분이 그 유역의 형태와 실제 하천 형태랑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경사를 따라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일한 라벨 읽어보시면 이게 바로 유역입니다. 겹쳐보시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셀들이 유역이 일치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석 자체를 아까 저희가 1만 제곱미터로 했는데 이걸 좀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됐고요. 한번 유일한 라벨 보시면 크기가 확실히 작아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천 선분도 여러 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레이어 순서인데요. 지금 배수 방향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배수 면적이 가장 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제하시거나 아니면 클릭하신 상태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껐다 켤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서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필요한 거는 유역이기 때문에 유역을 가져올 건데, 지금 저희가 원하는 요 지점의 유역이 바로 요 유역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벡터 자료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레스터의 컨버전, 그 다음에 레스터를 벡터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각 집수 구역 분지를 위한 유연한 라벨 넣으신 다음에 그냥 실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벡터화된 산출물로 나타나고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바로 요거죠. 요거를 클릭하는 방법은 여기 위에 보시면 벡터화된 산출물을 누른 상태에서 보시면 요게 활성화가 되죠. 그럼 여기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요 필터 선택하신 다음에 드래그 하시면 선택이 됩니다. 우리가 남은 유역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은 유역들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쉽게 하는 방법은 요거 클릭된 상태에서 여기
피처 선택 반전하시면 남은 피처들이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이 편집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보기에 툴바에 그 디지타이징 툴바 체크하시면 아마 요게 뜰 겁니다. 요 연필 표시 누르신 다음에 요 쓰레기통 표시하시면 지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 만들어 놓은 유역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보내기, 다른 이미로 저장, 저 같은 경우 워터섀도우로 내보내겠습니다. 네, 내보냈고요. 그 다음에 DM을 요거에 맞춰서 용량을 좀 줄여주기 위해 요 유역을 따라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르는 방법은 간단한 게 여기 검색하시면 마스크 레이어 검색하시면 마스크 레이어로 라스터 자르기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고 마스크 레이어에 워터쉐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임명 레이어는 DM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소스 좌표에 우리 5187로 다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5187 입력해 주시고 쭉 내리시면 범위와 일치 체크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좌표계가 맞지 않는다면 이게 잘 잘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DM 꺼볼게요. DM 끄면 이것도 꺼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잘 잘린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내보내겠습니다. 내보내기, 다른 민원 저장, DM 클립 정도로 내보내겠습니다. 네, 내보냈고요. 마지막으로 요 하천 선분의 유출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천이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높이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안 나타나는데 높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피처 식별의 요 셀들을 누르시면 지금 여기 노 데이터로 되어 있고요. 노 데이터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가 하천 선분 요걸 클릭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천 선분 레이어의 값을 선택해 줬는데 당연히 하천 선분 레이어가 여기 없기 때문에 지금 값이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DM 클릭하신 상태에서 셀 값들을 클릭해 주시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천 선분이 여기인데요. 보시면 위치가 28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끝부분에 한번 확인해 보면 요 라인인데요. 20m, 32m, 30m, 39m입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이 훨씬 더 높고요. 점점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낮아지니까 이쪽 방향으로 흐르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출구 지점은 바로 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지점에 대해서 포인트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포인트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레이어 추가, 벡터 레이어 추가해 주시고요. 생성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불러오는 거고요. 레이어 생성, 쉐이프 파일 레이어 누르시고 예를 들어서 좀 유출구니까 아울렛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렛. 다음에 도형 유형은 우리 포인트죠. 그 다음에 좌표계 우리 아까 5187로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고 그럼 여기 점 같은 게 뜹니다. 이거 클릭하신 상태에서 이 연필 표시 누르면 편집 모드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되고 우리가 만들어줄 셀이 바로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에서 요 보면 점 3개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이 창이 뜨는데 ID 1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면 점이 만들어집니다. 연필 표시 끄시고 저장 해서 내보내시면 내보낼 필요 없죠. 이미 생성해 놨으니까. 이러면 저희 유역 분석을 해서 그 유역의 DM 유역 경계와 그 다음에 유역의 내 DM과 마지막으로 유역의 유출구
포인트를 만들어줬습니다.